더 이슈입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게임주와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강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또 연말에 어떤 투자 전략이 좋을지,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게임주가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던 것은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이 중국의 파노 발급 소식으로 인해서 종목군들이 들썩였었고요. 대표적으로는 바로 이 파노 관련된 기업으로 언급됐던 액션스퀘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오후에 이 자사의 삼국 블레이드는 이번에 파노를 받은 삼국 주장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는데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게임주들이 당일 음봉을 기록하면서 상승폭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멘텀이 끝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반기에 여러 가지 좀 이벤트들도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이었습니다. 주말 즈음에 지금 국내에는 좀 반영이 됐던 내용이었는데 미국에서요 지난 1일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게임 전시회 이 블리즈컨 2019가 개막했습니다. 블리자드 이 국내 스타크래프트로 잘 알려진 블리자드가 이 매년 진행하고 있는 큰 이 게임 전시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디아블로 그 4 시즌과 오버워치 2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4만 명이 넘는 관객이 몰려서 지나갈 틈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죠. 국내에서도 이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가 오는 14일에 개막합니다. 여기에서는 넷마블이라든지 펄어비스 같은 업체들이 특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출품작을 공개하며 신작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끌어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주들의 시세를 보면 대체로 괜찮습니다. 위메이드가 한 5%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체적으로 게임주들도 오늘 상승장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들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게임 쪽 커버하고 있는 뉴스토마토의 김동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계ITV 김동현입니다. 네, 지금 먼저 파노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내막은 어떤 건가요? 네, 지난달 30일 국내 게임사 액션스퀘어의 삼국 블레이드가 중국 파노를 발급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파노를 받은 게임은 중국 게임사 네디즈 삼국 주장록으로 삼국 블레이드와 게임명, 게임 캐릭터, 게임 시스템 등이 유사해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액션스퀘어 측은 확인 결과 파노를 받은 게임은 네디즈의 자체 제작 게임으로 삼국 블레이드와 다른 게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이 사실 좀 비슷하기도 하고 여기에 쓰는 캐릭터라든지 이런 그림들이 좀 유사하기도 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게임 업계에서 사실 올해 내내 기다렸던 것이 중국 파노인데 중국의 외자 파노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어떤 전망 내놓고 있나요? 네, 파노란 중국 정부가 현지에서 서비스 허가권을 발급하는 것으로 중국은 지난 2017년 3월 이후 국내 게임의 파노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파노 불어가 국내 사드 배치로 인한 문제를 인식했지만 현재는 중국 정부의 자국 게임 보호 정책에 따른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업계 차원에서 파노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파노에 너무 목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게임주가 가진 저력, 이 능력치를 봐야 될 텐데 대표적으로는 이 신작 모멘텀이 꼽힙니다. 이 연말 연초 이쯤 되면은 또 방학도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딱 이 시즌 맞춰서 신작을 많이 공개를 하던데 모멘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사실상 중국 시장 진출이 막힌 국내 게임 업계는 신작 출시와 글로벌 확장을 준비 중입니다. 먼저 가장 기대를 받는 게임으로는 NC소프트가 연말 출시를 준비 중인 리니지2M과 넥슨이 오는 7일 출시할 V4가 대표적입니다. 또 넷마블은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의 일본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스타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공개될 신작 게임들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 전에도 보니까 NC소프트 사전 예약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도 좀 점검을 해주실까요? 네, NC소프트의 신작 리니지2M은 최고 기대작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9월 5일 시작한 리니지2M 사전 예약에
지난 1일까지 700만 명의 이용자가 몰렸습니다. 이는 국내 사전 예약 최다 기록으로 기존 최고 기록은 역시 NC소프트의 리니지 M이 달성한 550만 명입니다. NC는 지난달 15일 리니지 2M 사전 캐릭터 생성도 진행 중인데요. 사전 캐릭터 생성도 시작 11일 만에 110개 서버가 마감돼 신규 서버를 증설하는 등 게임 유저 반응이 뜨겁습니다. 사전 예약은 상당히 성공적이고 회사 측에서도 연내에 내놓을 거라고 했는데 날짜가 지금 확정되거나 한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다음 주 5월 14일에 NC소프트 실적 설명회가 있는데 컨퍼런스 콜이 있는데 그날 이제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벤트 측면에서 보자면은 14일에이스 2019 지스타, 물론 지스타의 이 영향력이 우리 증시 개인주들의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번에 뭔가 좀 업계에서 주목하는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는 오늘 14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이에 맞춰 지스타에 참가하는 게임 업체들도 신작 공개, e스포츠 대회 개최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지스타에서 신작 모바일 게임 4종을 공개합니다. 가장 주목받는 게임은 넷마블의 인기 게임 세븐나이츠를 MMORPG로 해석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입니다. 또 이번에 지스타에 처음 참가하는 펄어비스는 회사의 인기 게임인 검은 사막의 스피노프 버전인 섀도우 아레나를 공개합니다. 이 외에도 개발 중인 게임인 프로젝트 K, V, CD도 관심을 끕니다. 지스타 메인 스폰서를 맡은 핀란드 게임사 슈퍼셀은 브롤스타즈 글로벌 e스포츠 대회를 지스타에서 개최합니다. 그 슈퍼셀이 선전도 하고 그 예쁜 캐릭터 나왔던 게임 국내에서도 좀 유명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뭐죠? 슈퍼셀 게임으로는 클래시 오브 클랜이나 네, 맞아요. 네,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께는 약간은 좀 낯서실 것 같아서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이 네. 있었죠. 네, 그 업체가 또 스폰서를 맡네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게임 업계에 좀 생생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벤트도 있고 신작 모멘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주가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을지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규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이슈들을 쭉 봤는데 신작 모멘텀이 주가까지도 좀 연결될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압축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앵커님도 게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요맘때만 되면 이제 우리 게임주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좀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외적 판호를 받지 못해서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하지만 시기적으로 요때 이제 겨울철 정도가 되게 되면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더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스타가 이제 다음 달에 개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게임 관련주에 시장 관심이 높아질 것 같고요. 또 겨울철이 임박했습니다. 겨울철은 또 이제 방학이 있고 또 게임 업계의 성수기다라는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게임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도 관심이 높은데, 일단 이번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신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카카오는 이제 전형적인 게임 업체는 아닙니다만 카카오가 이제 게임 사업에 진출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게임 사업에서도 이제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네. 달빛 조각사가 사전 예약 320만 명 정도 몰리면서 시작에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그 달빛 조각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애플 스토어라든가 이쪽에서 매출 순위가 계속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쪽에서도 이제 게임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쪽에서도 좀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증권 시장에서 역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바로 NC소프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리니지 2M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고요. 올해 시장에서 아주 최고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이제 NC소프트의 리니지 M도 시장에서 상당히 큰 곽광을 받은 상태였는데, 네. 그것이 나온 이후에도 또 2년 만에 좀 신작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2M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리니지 2M이 얼마만큼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이 리니지 2M의 어떤 인기 여부에 따라서 다른 게임 업체로의 어떤 파급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많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리니지 2M은 이제 사전 예약이 700만을 돌파할 정도라고 합니다. 앞서 이제 리니지 M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정도였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700만 정도면 어마어마하다
필요하다라고 일단 보셔도 되지 않을까. 다만 이것이 뭐 일시적인 기대치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인데 일단은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넷마블의 세븐나이츠가 세븐나이츠 2도 이제 그 출시가 임박이 됐는데요. 이 세븐나이츠도 이미 이제 국내 게임 시장에서 장시간 동안 1위를 차지했던 그런 게임입니다. 동남아에서도 상당히 인기 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MMORPG 이제 다중 접속 시뮬레이션 게임 전략 게임이라고 했죠. MMORPG 시장이 이 리니지 리니지 2M 그 M부터 해가지고 세븐나이트 이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상당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들 많이 이제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검은 사막 게임도 이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었던 그런 게임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때문에 검은 사막 M이라든가 또 PC 그리고 스팀 버전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검은 사막 M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관심도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우리나라 그 대규모 게임쇼인 지스타에서 상당히 많은 게임들이 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연말을 기점으로 또 방학이 되고 또 겨울철이다 보니까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실내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게임 관련에 대한 시장의 관심들이 조금씩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형사 위주로 좀 봐주신 것 같은데 네. 압축해보면 카카오,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이 정도 신작 모멘텀 봐주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수급적인 측면으로 와서 이제 바닥에 슬슬 올라오는 종목군들도 있는데 수급이 좋은 게임주는 어떤 건가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역시 볼 종목군들은 앞서 언급했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치가 좋은 큰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게임사들도 대체적으로 중소형 게임사들이 많고 또 주가 수준도 굉장히 저가권 종목이 많다 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낮습니다. 적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수급이 있는 종목군들은 대형 게임사를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NC소프트를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수급적인 흐름들을 읽어내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걸쳐서 수급을 읽어내는 건 괜찮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수급을 읽어내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주목하셔야 되는데 NC소프트는 지금 맨 하단의 검정색 선이 지금 주가 흐름입니다. 맨 하단의 검정색 선이 주가 흐름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녹색 선이 기관들의 수급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이 외국인들의 수급인데요. 최근에 NC소프트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단기 상승 기관주 좀 나오고 나서 소폭의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국면이 보이실 겁니다. 충분하게 쉬고 반등이 시도가 되는 국면에서 녹색선이죠. 기관들의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는 형태예요. 결국에 이 종목의 지금 반등은 기관들이 이끌어내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앞에서 이제 7월 달에 외국인들 강하게 매수가 들어올 때 기관들은 물량을 털었었죠. 물량을 털었던 기관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이런 형태가 보시면 됩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장기적으로 매수세가 살아있는 거예요. 단기 매물을 내놓고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관 매수가 이 종목의 시세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급적으로 봤을 때 NC소프트는 기관 매수에 의한 반등 장세가 좀 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흐름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분석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펄어비스라고 하는 이 종목에 대한 수급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펄어비스는 지난 8월 달부터 주가가 맨 하단에 검정색 선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완만하게 오르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뭐 실질적으로 주가를 보시더라도 완만하게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그 흐름과 더불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빨간색 선 외국인이죠. 결국에 이 종목의 주가는 외국인들이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외국인들이 시세를 주도하는 와중에 기관들은 물량을 쫙 털었다가 최근에 급작스럽게 들어오고 있는 걸 보고 계실 겁니다. 결국엔 뭐냐면 펄어비스에 대해서 기관들이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만 펄어비스의 어떤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어떤 호전되는 조짐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기관들의 매수가 갑작스럽게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결국에 수급적으로 펄어비스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펄어비스는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좀 분석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넷마블에 대한 수급도 우리가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넷마블의 주가는 좀 이제 최근에 부진합니다. 맨 하단에 검정색 선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다가 최근에 하락세가 약간 멈춘 정도의 흐름을 보이실 겁니다. 역시 이 흐름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물량을 털어내면서 하락을 이끌었고요. 최근에는 기관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주가는 별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결국에 이 얘기는 뭐냐면 기관들의 매수는 들어옵니다만 그렇게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의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관이 사고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면 주가는 중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 하락세는 멈췄지만 반등의 모멘텀은 아직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충분하게 물량을 털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에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수급으로는 그렇게 강한 시세 분출은 없습니다만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거의 바닥권까지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게임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좀 더 나온다고 한다면 나중에라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중기적으로 주목을 모니터링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오이즈라는 종목이 그나마 수급이 좀 괜찮습니다. 네오이즈라는 종목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던 종목인데 오늘 신고가예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도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르고 나서 기간 조정 보이고 나서 맨 하단에 주가를 보시게 되면 미미하게 반등이 나오죠. 미미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 그 앞에 보시게 되면요. 녹색 선과 빨간색 선을 중심으로 추세적으로 모두가 기관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보이는 와중에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최근에 올라갈 때도 기관은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요건 물량을 털고 있는데 약간 속도 조절, 물량 조절 정도의 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모두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보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수급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흐름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분석을 드릴 수 있겠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나머지 게임주들은 이제 중소형주들, 저가주들이 많아서 내지는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탈에 큰 변화가 없어서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이 그렇게 많이 살아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은 이런 수급적인 흐름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주시로 보시면 되 좋겠고 수급이 별로 없는 종목들은 앞으로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 어떤 신작이 나오고 그 신작을 중심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할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떤 종목은 뭐 조금 전에 네오이즈 같은 경우 신고가기도 했었고 바닥에서 많이 못 벗어난 종목군들도 있더라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비교를 해봐야지 한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이제 우리가 그 게임 관련주들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등치가 큰 종목군들은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됩니다. 대신에 중저가권에 있는 저가권 종목들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이제 게임 관련주가 시장에서 주목은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세를 낸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정말 신작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보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표를 보면서 한번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게임 업종의 투자 의견과 투자 지표 그림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오른쪽이죠. 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이 종목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중심으로 펄을 기준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NC소프트의 2019년 예상 펄을 봤을 때는 28.8배 정도 나오죠. 근데 2020년에 15.3배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올해 2018년 펄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20년 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9년보다 퍼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은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2019년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19년보다 2020년에 퍼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가 빠르게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NC소프트 같은 종목들은 이제 퍼가 28.8배에서 15.3배로까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2020년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종목이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 탄력이 강화될 수 있고요. 펄어비스도 20.2배에서 13배까지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만큼 실적 전망치가 큰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빠를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네오이즈는 9.4배에서 8.0배인데 굉장히 저평가된 건 맞죠. 저평가됐는데 뭡니까? 앞으로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기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많이 못 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네오이즈 같은 종목들도 새로운 신작 게임이 나오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현재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해서 주가가 가는 게 아닙니다. 게임 관련주는 미래 먹거리 산업, 미래 성장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신작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때 주가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평가된 부분에서 너무 신경 쓸 만한 부분은 아니고요. 웹전도 마찬가지고요. 자, 넷마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NHN 같은 종목도 이제 2019년 퍼가 20.3배 그리고 이제 2020년에 14.8배에서까지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죠. 이렇게 퍼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주목을 해 보실 만한 단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컴투스라든가 게임일 같은 종목들도 퍼가 10.2배에서 10.6배, 17.1배에서 17.8배. 퍼는 큰 변화 없죠. 주가도 많이 빠져서 바닥권인데
퍼도 변화가 없어요. 퍼도 변화가 없으면은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는 얘기죠. 바닥이지만 그만큼 주가는 강하게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실적 부분들을 또 보시고 해석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길게 빨간색으로 밑줄 쳐준 세 종목이 이 내년도에 확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면서 그 메리트가 생기는 그렇죠. 이 이야기인즉슨 실적이 그만큼 좋아지는 종목이라고 우리가 파악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토픽을 꼽으면서 투자 전략을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게임주 토픽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또 워낙에 이제 그 종목들이 많이 빠져서 못 오른 종목도 많고 또 일부 좋다라고 하는 종목도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선택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주가는 결국엔 기본적인 펀더멘탈입니다. 결국에 이 종목의 주가가 많이 빠져서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이 회사가 실적이 더 좋아지느냐 마느냐 이걸 포커스를 맞추고 보셔야 되는데 역시 이제 NC소프트 같은 종목이 이제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지 앞서 말씀하셨듯이 신작 리니지 2M에 대한 어떤 사전 예약 규모가 무려 700만이라고 하는 거는 사상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게임은 잘 안 하고 잘 모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의 어떤 신작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만큼 이 종목에 대한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얘기고요. 그만큼 그 유저들이 워낙에 많아요. 그 린저씨라고 하죠. 리니지를 좋아하는 아저씨들을 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린저씨들이 워낙에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린저씨는 아저씨들이기 때문에 돈들이 많아요. 돈들이 많기 때문에 전략 게임 할 때는 돈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넷마블 같은 종목들도 이제 기존의 게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력이라든가 또 세븐나이츠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세븐나이츠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 있겠고요. 펄어비스는 역시 뭐 검은 사막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내년 2020년에도 이제 신작들이 많이 연속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도 어떤 재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엔 이 게임사들도 등치가 큰 업체들은 더 크고 등치가 작은 업체들은 더 위축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될 겁니다. 빈익부 부익비 현상이 계속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표적인 게임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도 이 중에 세 개의 업체 중에 그래도 주목을 한다라고 한다면 역시 단연한 NC소프트를 먼저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주가가 좀 오른 게 좀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 기대치에 비해서는 또 지금 현재 사전 예약 규모가 700만 원 돌파했다는 그런 호재에 비하면 주가는 그렇게 제가 보기엔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NC소프트를 좀 먼저 보시는 게 좋겠고 넷마블이라든가 펄어비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부각될 수 있는 여러 개는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